내가 지금 무주택인 상태에서 19가구짜리 다가구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임대소득 비과세가 있다. 노후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사업을 해서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뭔가 부업으로 월세를 좀 받고 싶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한참 다가구주택을 투자했었을 때 시기보다 물건이 3, 4배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을 투자를 해야 될까? 사실 크게는 3가지입니다. 있는 물건을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님. 안녕하세요. 요즘 법원에 가보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다가구 입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다가구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도전하게 되신 것 같은데 아무 다가구나 다 투자해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일단은 요즘 보면 예전에 비해서 다가구를 좀 입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요즘 다가구 주택 영상을 찍는 부동산 유튜브 채널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도대체 다가구 주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느냐. 다가구 주택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주택인 상태에서 19가구짜리의 다가구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다가구나 빌라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1가구 19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금 폭탄 맞는다, 이렇게 해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제가 이제 계속 유튜브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임대소득 비과세가 있다. 그래서 내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다가구 주택을 취득을 하면 19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사업을 해서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뭔가 부업으로 월세를 좀 받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입찰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한참 다가구 주택을 투자했었을 때 시기보다 물건이 3, 4배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물건 개수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나. 그 전에 사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 그 돈으로 그렇게 대출 받아서 저런 건물을 살 수 있다고? 에이, 거짓말 하지 마. 근데 저희는 다 설명해드리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임대를 맞춰서 실제로 수익이 나오는 것까지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거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남들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거 정말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금리가 인하하는 또 시기잖아요. 사실 수익형 부동산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형 부동산은 안 좋아요. 들어오는 수입은 똑같은데 이자는 많으니까 남는 게 적어지고, 금리가 만약에 낮아지게 되면 들어오는 월세는 똑같지만 나가던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항상 수익형 부동산이 빛이 납니다. 경매가 아니더라도 일반 매매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분들이 경매로도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매매로도 충분히 살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15억에서 20억대 정도의 다가구 주택을 일반 매매로 했을 경우에 실제로 내 투자금이 보통 4억에서 5억대가 많습니다. 근데 경매로 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일반 매매보다 경매가 이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점이 있지만 사실 모든 다가구가 다 괜찮은 물건이 아닙니다. 다가구 중에서도 안 좋은 물건 많습니다. 아무런 다가구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안 되고, 특히나 요즘 이제 컨설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다가구가. 일반 아파트들은 그래도 조금 영상 보고 공부하면 혼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다가구는 조금 공부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업체한테 많이 맡깁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이 좋은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을 투자를 해야 될까? 사실 크게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대 수요입니다. 건물이 이쁘고 19가구면 뭐예요? 임대 수요 자체가 없어서 공실천지면 다가구 주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있으니까 다 임대 수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임대 수요가 없는 다가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물건들만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걸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임대 수요가 괜찮다 하더라도 지역마다 물건마다 월세 금액이 다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러면 어디는 20인 곳도 있을 거고 어디는 40만 원일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금액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익이 괜찮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투자금을 얼마 정도를 넣었을 때 실제로 이자를 제외하고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남는지,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금입니다. 자금. 이 대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대출 계획을 어떻게 세운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금 계획을 못 세워서 미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점을 두고 물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다가구 주택을 봐야 되느냐? 너무 깨끗한 물건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오히려 너무 깨끗한 물건보다 좀 오래된
오래된 물건인데 리모델링이 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물건인데 내가 이거를 더 저렴하게 받아서 올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받고 저렴하게 낙찰 받을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타일이 깨져 있거나 누수라든지 하자가 있는 건물들이 오히려 훨씬 더 낫습니다. 이 하자가 있는 건물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권리 분석에서 하자가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것들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다가구주택을 할 때 느끼실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느끼냐면,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가 돌아가는 상식선 안에서 있는 게 권리 분석인 겁니다. 근데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걸 외워서 그래요. 외우지 말고 왜 이런 기준이 있는 거고, 왜 이런 경우엔 소멸이 되고, 왜 이런 경우에는 인수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고 상식적으로 대입한다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즘 공부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안 하고 외우잖아요. 이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쉬운 물건인데, 외우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런 하자들, 건물의 하자까지 같이 있으면 아주 최상이다. 이제 저희가 이제 코칭반 분들이랑 상담을 하잖아요. 항상 나오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근데요, 이 물건에 좀 심각한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물어보면, 건물주님, 하자가 없는 게 하자예요. 저희끼리는 그렇게 웃어요. 그래요? 그럼 그거 되게 심각한 하자인데? 그만큼 하자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우리가 더 다가구 투자를 할 때 좋은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피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수요층이 한 곳에 몰려있는 이런 지역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임차인들도 층이 다 있어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직장인들도 있을 거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섞여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직장인만 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가는 지역인데 여기 산업단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그 산업단지도 있고 대학교까지 껴져 있다. 그러면 그 층이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학생층, 직장인 수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를 주기가 훨씬 더 원활하죠. 대학교만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애매합니다. 기숙사가 대부분 대학교들은 있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은 서울보다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 한참 대학생들이 많았을 때는 기숙사를 엄청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 수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숙사가 남아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은요, 점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교만 보는 수요를 가게 되면 안 되고, 산업단지가 주변에 있는데 대학교가 있다, 그럼 보너스다 라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수요가 여러 층이 있는 지역의 물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물건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다가구 주택의 최악의 단점은 황금성입니다. 황금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괜찮죠.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빌라보다 황금성이 더 떨어지는 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개념을 일반인 분들이 잘 몰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출 받는 거를 그렇게 꺼려하지 않습니다. 뭐 8억, 7억, 10억, 15억, 20억도 이렇게 받으세요. 최근에는 지금 저희 수강생분이 30억 정도를 대출 받으시거든요. 이 금액이 크면 어때요, 일반인들이? 오우, 대출 무서워.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걸 언제 갚아? 이게 두 번째가 문제예요. 이걸 언제 갚는지를 생각을 하니까 대출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출은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대출은 승계를 해요. 보통 건물들은 다 대출을 승계를 합니다. 누가 100억짜리 건물을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0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랑 건물이 통으로 있다 보니까 대출이 좀 많이 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황금성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매수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단순히 실거주만을 위해서 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밑에서 월세도 좀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찾으실 거예요. 내가 주인 세대에서 거주하면서 월세를 받는 걸 원하시거든요. 제가 오늘도 촬영을 갔다 왔는데, 한 8층짜리 건물이었는데 8층에 임대인이 거주하신대요. 그리고 밑에 층 한 7개 층에서 30개, 40개 정도 되는 데서 월세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다가구 주택도 똑같이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받으시는 건데, 사실 주인 세대 거주한다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 주변이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다가 애들 다 키웠고, 내가 굳이 아파트에 살 필요 뭐가 있어?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건물이나 사서 내가 거기서 살면서 월세를 받아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기가 좋습니다. 왜? 생활권이 똑같거든요. 단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너무 저렴하다. 그러면 사실상 그분들이 이 다가구 건물을 사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아파트 단지의 금액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KB시세를 보면 나오잖아요. 한 5억 정도 된다, 4억 정도 된다 라고 하면, 그럼 그런 분들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확인하시면서 물건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투자할 때는 고려해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강의 때 훨씬 더 많은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가구 코칭반 같은 경우에는 강의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다 경험했고 실제로 지금도 임대를 주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계속 입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생분들과 물건이 항상 겹치지 않기를 기도도 하고요. 수강생분들에게 양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경험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론적인 부분들보다 더 내용이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코칭까지 제가 또 1대1로 해드리다 보니 또 건물주가 또 탄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님이 또 계세요. 세무사님이 또 강의도 진행을 하지만 막상 또 투자를 하다 보면 세금 신고라든지 증여 부분이라든지 상담을 개인적으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대출이죠. 다가구 주택을 하시는 상담사님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되게 보수적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다 보면 내 투자금으로는 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만 또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잘 푸시고 자금이 적은 상태에서도 10억대 물건까지도 대출을 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가구 1대1 코칭반이 인기가 많고 대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가구 1대1 코칭반 강의 모집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세미나 라이브 시간대만 모집을 합니다. 보통 라이브를 진행하면 3-4시간 안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다가구 1대1 코칭반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